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예술학 협동 박사과정 한보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창작과 저작권,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19세기 사진술이 등장했을 때 회화의 역할과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AI 기술 역시 예술 창작의 본질과 저작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AI가 생성한 작품이 수상하며 예술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창작 영역에서 인간과 경쟁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AI 시대에서 예술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AI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는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AI 시대의 창작 환경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술 발전은 항상 예술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 사진술이 등장했을 때 화가들은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회화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AI 기술의 발전은 예술 창작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창작자의 직업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바와 호주 예술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가 AI가 창작자의 고용 전망을 위협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AI는 예술을 혁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사회적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진술이 회화와 공존했던 것처럼 AI 시대에서도 창작자와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허위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AI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인간의 역할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 X 조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영국 프로스펙트 노동조합 조사에서도 58%의 응답자가 AI 기술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기술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여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EU는 2024년 AI 액트를 승인하여 딥페이크 콘텐츠 규제 및 기업 대상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AI 안정성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AI 백서를 통해 안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제시했지만 초반에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애플은 유럽에서 일부 AI 기능 출시를 연기하는 등 기업들이 시장에서 위축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규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따라 AI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과 인식 변화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편리함과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AI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를 이루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I로 인한 직업군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 수용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AI가 실제로 유용한가와 AI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을 돕는 도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인간 인식 변화가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AI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지만 이제는 창작의 영역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학습 방식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지만 인간처럼 물리적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AI가 창작하는 방식이 확률적 계산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든 창작물이 인간의 작품과 유사하게 보이면서 저작권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저는 학습 데이터에서 파생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기계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적 해석은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도구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창작물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호주 연방법원과 미국 연방순회법원에서는 AI 다보스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법에서 개인이라는 용어가 자연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역시 2022년 탈러드 펄뮤티 사건에서 AI 창작물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인간이 일부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리는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헌법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저자와 발명가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체계는 창작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AI 창작물의 법적 귀속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AI가 창작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AI 저작권 논쟁의 핵심입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AI 연구자, 모델을 개발한 회사, 그리고 AI를 활용한 사용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인간 창작물은 창작자의 독립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이 반영되지만 AI는 단순한 도구로서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실질적 유사성과 독창성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I는 독립적 창작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의 권리는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제공자의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학습된 데이터가 순수 창작물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별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I 회사 역시 모델을 판매하면서 상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AI 회사가 생성물의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기존의 모든 도구 제공자가 자신들의 도구로 창작된 결과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국 AI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저작권은 이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해석이 법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대응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법체계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질서를 정립해야 하지만 산업발전과 개인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종종 법제화가 지연되곤 합니다. AI 저작권 기속 문제의 핵심은 AI를 창작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도구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AI를 창작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 유사성과 독창성을 기준으로 최종 저작권은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논란도 복잡합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학습된 데이터가 순수 창작 몰입을 입증해야 하고 AI 회사는 모델을 판매하면서 이미 생성물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I 규제가 반드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61개의 AI 모델을 출시하며 세계적인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와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AI 모델을 출시하며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사회적 혼란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기회로 작용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